자, 이제 두 번째 중단원 반응 속도에서 농도와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도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받으신 프린트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이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실험이랑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이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실험 원리는 똑같거든요. 자, 이 반응대로 진행되는 건 똑같은데요. 자, 반응물이 이 아이오딘산 칼륨하고 아황산 수소 나트륨입니다.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오딘이 만들어지고요. 이 용액에다가 녹말을 넣게 돼요. 그러면 이 녹말과 아이오딘이 만나면서 색깔이 변해요. 근데 뭐 넣어준 녹말의 종류에 따라서 남색이 될 수도 있고 청남색이 될 수도 있고 자색이 될 수도 있고 갈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 갈색에 가까운 색깔을 나타낼 겁니다. 이때 이 아이오딘산 칼륨 수용액하고 아황산 나트륨 수용액 얘네들의 농도를 다르게 했을 때 그때 이 색깔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걸 측정하는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실험이 사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화학 실험 시간에 했던 그런 그 실험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화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실험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과서에서는 이 Y자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Y자간 대신에 실험에서는 시험관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산 칼륨 수용액을 각각 3ml, 6ml, 9ml, 12ml 넣고 아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일정하게 넣었어요. 얘를 일정하게 넣었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과 반대로 우리 영상에서는 이 아이오딘산 칼륨 수용액을 일정하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황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2ml, 4ml, 6ml, 8ml, 10ml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황산 수소 나트륨의 수용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색깔이 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작. 자, 준비. 할수 있을 거야. 시작. 오, 다행이다. 와, 지금 순간 심장 떨어진. 이거 참. 빼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저 가운데 것도 빼야 돼. 나 이거 맞추면 오. 오 예스 1번이 맞췄다. 두 번째, 다음에 두 두 번째 번째. 것. 오. 이만해. 감지이다. 준비했다. 오. 살살.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주어져 있는 표를 채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자, 아황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시간은 짧아진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시험관대가 있었고 그 시험관대에 5개의 시험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5개 시험관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농도가 진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농도가 가장 낮았어요. 근데 반응 시간은 반대죠. 반응 시간은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빨랐고요. 그러니까 가장 짧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느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반응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응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시간은 줄어들고 결국 반응 속도로 표현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라는 이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린트를 채워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충돌수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두 분자가 반응하기 위해서 서로 충돌을 해야 하고요. 이때 반응하는 입자들 사이에서의 충돌수가 증가하게 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서의 충돌수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살펴봤을 때 농도가 이 충돌수를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도가 증가하면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이게 충돌수의 증가로 이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부피에 해당하는 용기들이 있을 때 여기에 물질이 A와 B 하나씩만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충돌수가 1이에요. 근데 A가 2개, B가 1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돌수가 2배가 되죠. 자, 그리고 A가 2개, B가 2개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얘네들이 충돌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가 되죠. 그래서 4배의 충돌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A가 2개, B가 3개일 때는 이때는 충돌수가 6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돌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충돌수가 증가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기체인 경우에는요, 이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도 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물이 기체인 경우에는 압력을 높였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서 단위 부피 속에 있는 분자 수는 많아지게 되겠죠. 자, 이 말이 곧 다시 어떤 것을 의미하냐? 단위 부피 속에 있는 분자 수, 이거는 곧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부피가 줄어들면 단위 부피 속에 있는 분자 수가 많아지고 그게 곧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면 분자 간의 충돌수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무거운 추를 올려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때 부피가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수는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는 감소했고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증가했죠. 그러면 농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더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분자 간 충돌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결국엔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듯이 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었죠. 근데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거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하면 이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봤고 기체와 연관해서는 기체의 압력이 증가했을 때 부피가 줄어들면서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면 불길이 세진다. 이 풀무질을 한다는 거는 이제 산소 농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산소 농도를 높여서 이 연소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 고압산소 치료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 농도를 높이는 거죠. 산소 농도를 높여서 저산소증을 치료하는 거고, 아연과 염산의 반응에서 염산의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건 염산의 농도를 높여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밀폐 용기는 외부의 산소를 대부분 차단하여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산소 농도를 오히려 낮춰주는 경우인 거죠. 산소 농도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그런 예시고요. 강철솜은 공기 중에서보다 순수한 산소가 들어있는 집기병에서 더 빠르게 연소한다. 순수한 산소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산소 농도가 높은 거죠. 산소 농도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다라는 예시고요. 자, 5번에는 고체의 표면적과 반응 속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물질이 고체인 경우에는요, 얘가 표면적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표면적이 커지면 반응물 사이의 접촉 면적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접촉 면적이 크다는 거는 입자 간에 충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한 덩어리로 고체가 있는 것보다는 얘를 쪼개서 지금 얘는 3번 자른 건가요? 이렇게 3번 자른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3번 잘라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3번 자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표면적이 2배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잘게 쪼갰죠. 지금 3번씩 더 자른 거예요. 얘는 3번씩 더 잘라서 표면적을 지금 4배로 증가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표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고, 표면적이 늘어난다는 건 곧 접촉 면적이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충돌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을 잘게 부수면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엔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노란색 물질과 파란색 물질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반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노란색 물질이 덩어리로 존재할 때에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여기밖에 안 돼요. 자, 이 표면에서만 충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에는 각각의 이 쪼개진 덩어리들의 표면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 덩어리로 있는 곳에 또 표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표면적을 합하면 당연히 지금 오른쪽 게 더 넓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충돌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제공이 되는 거죠. 지금 파란색 애들과 더 많이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쪼개져 있을 때 입자 간 충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표면적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변하는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탄광 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했는데, 탄광에는 그 석탄가루들이 있죠. 이 석탄가루가 굉장히 미세한 크기로 공기 중에 퍼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숯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요.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빠르게 연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루약. 가루약은 알약보다 표면적이 크죠. 그래서 빠르게 흡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페포. 페포가 굉장히 그 포도송이처럼 굉장히 많은 그 알갱이들이 뭉쳐 있는 거 아시죠?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가스 교환이 빨리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석회암을 조각보다는 가루 상태로 반응을 시키게 되면 기체가 더 빨리 생성될 수 있죠. 석회암이랑 산성용액이랑 반응시켰을 때 나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암석의 화학적 풍화는 암석의 기계적 풍화가 진행되어 틈새가 생기게 되면 더욱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암석에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면 이 틈이 생기면서 이 안쪽으로도 표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더 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농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그 원리와 예시들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온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그 원리와 예시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실험은 지금 사이오황산나트륨하고 염산하고 반응을 시켜요. 그랬을 때 이때 여기 요 황이 생기면서 용액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노란색을 띠는데,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요 그림처럼 X자 표시를 한 종이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지금 반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지금 바라본 상태예요. 요 위에서 바라본 상태인데, 그랬을 때 요렇게 지금 X자가 안 보일 만큼 용액이 탁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데이터를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실험은 온도와 반응 속도에 관련된 실험이에요. 자, 먼저 준비물부터 살펴볼게요. 100ml 삼각 플라스크 여기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피펫 필러, 네, X 표시의 반응판 2개, 그다음에 초시계, 얼음물, 네, 뜨거운 물, 뜨거워요. 네. 그리고 0.15몰의 사이오 황산나트륨 용액 여기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몰의 염산 용액 여기 준비했고요. 네, 준비물 소개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실험 방법을 보고 첫 번째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용액을 비커로 옮겨 그런 다음에 2번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한 개는 얼음물에 다른 한 개는 뜨거운 물에 3분 이상 방치한다.
시작.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사실 실온에 해당하는 실험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운물과 찬물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을 때 이 온도까지 측정은 하지 않았으나 이 시간은 이제 명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이 시간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먼저 찬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56초, 대략 56초가 나왔던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운 물에 넣었던 플라스크에다가 이때 반응을 시키면은 이게 20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온도가 지금 높았을 때 더 반응 시간이 짧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볼게요. 용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X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용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이 시간이 어땠죠? 네, 짧았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짧아진다. 곧 이게 이제 반응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결국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결론을 지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왜 그런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 증가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1단원에서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자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 자, 요 밑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운동 에너지고 이제 세로축이 분자수인데 온도는 지금 T1과 T2를 비교했을 때 T2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높을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더 높은 쪽으로 그 분자들의 분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더 낮을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분포가 치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EA. 요게 바로 이제 활성화 에너지인데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했었고 이 활성화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촉매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물질이 그 분자수가 얼만큼 되느냐 얘가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자가 되는 거죠. 근데 T1일 때는 지금 파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애들만 반응이 가능한 분자이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는 파란색과 주황색을 합한 영역에 해당하는 애들만큼 반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을 우리가 A로 표시했고 주황색을 B로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T1에서는 반응이 가능한 분자수가 A만큼이라고 한다면 T2에서는 A와 B를 합한 것만큼 반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이 가능한 분자수가 많다 보니까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이 온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T1보다는 T2가 더 높아요. 그랬을 때는 이
이 분자들의 분포가 더 운동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이제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평균 운동 에너지를 따졌을 때 당연히 이제 T2가 더 높고, 그리고 그 분자들의 분포를 봤을 때도 운동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더 쏠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지금 T2에서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죠. 자, 근데 이때 그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거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증가, 이거를 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 충돌수도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그 이유를 이 충돌수 증가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논리 방식이 사실은 틀린 거는 아닌데요. 이게 그렇게 아주 주된 이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부터 한번 수치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온도가 한 1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반응 속도가 2배까지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2배 정도까지 증가를 하는데, 이때 그 온도 증가에 따른 분자의 충돌수 증가는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참고 파트로 가보면 이 온도와 충돌수의 관계를 지금 숫자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사실 1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은 뭐 유도하는 과정까지 이제 공부를 개인적으로 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유도하는 것까지는 다 보지는 않았고, 그냥 이 온도에 따라서 평균 분자 운동 속도가 이제 증가한다. 네, 요 항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충돌수라는 게 평균 분자 운동 속도하고 비례해요. 근데 비례하기 때문에 이때 25도씨에서 35도씨로 증가한다고 한다면 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요. 지금 요 두 충돌수를 한번 비율로 지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량은 약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상수들 다 약분이 될 거고, 요 온도 항만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 온도로 바꾼 거 273 플러스 25, 273 플러스 35. 자, 요 두 숫자의 비율에다가 루트를 씌운 걸로 총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1.0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10도 정도 증가하게 되면 그때 이 충돌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1.0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곧 다시 말해서 2%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온도 증가에 따른 분자의 충돌수 증가는 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속도는 2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양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돌수 증가로 설명하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의 증가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늘어나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이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변하는 예시들을 좀 보게 되면요. 냉장고에 넣어서 음식물을 오래 보관한다라는 거는 온도를 낮추는 거죠. 온도를 낮춰서 이 음식물을 상하게 하는 그 뭐 세균들 또 그 화학 반응들 그 속도를 낮춰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래 보관한다는 거고, 추운 겨울에도 비닐 온실에서 여름 과일을 재배할 수 있다. 비닐 온실은 온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물질 대사들, 이 물질 대사들의 반응이 또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생선을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거. 얼음이니까 이거는 또 온도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낮추는 그런 예시가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온도와 그리고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영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함께 이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